안녕하세요. 브랜드카의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날짜가 8월 14일인데 8월 10일 날 산타페 디자인을 글로벌 공개를 했었고, 그때 가격이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가격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가격하고 스펙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는 아직 친환경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143만원 정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산타페 스펙을 보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해상된다고 생각해보면은 아마 가장 하위 트림이 3,500만원 중반대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3,500만원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3,550만원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거의 정확히 맞았습니다. 3,546만원의 기본 트림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 옵션표를 보자마자 박수를 쳤어요. 와, 드디어 현대가 옵션에서 옛날에는 정말 옵션 하나하나 장난질을 한다, 이렇게 많이들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장 기본 트림만으로 운행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 옵션들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하나하나 고르는데 정말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했더라고요. 디자인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실물 디자인까지 많이들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은 간단하게 후면부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카탈로그 보니까 블랙으로 하면은 산타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딱 네모나게 해서 각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가니쉬 부분 때문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디자인적으로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을 굉장히 넓게 하기 위해서, 전고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보이는 모습에서는 약간 후면부는 아쉽다. 근데 색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산타페가 기본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색상인데, 이렇게 뒤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블랙으로 보면요 괜찮아요. 블랙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로 봐도 괜찮아요. 화이트와 블랙은 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이런 색상들에서 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블랙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블랙이 잘 어울리는 차를 만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미 많이들 보셨으니까 디자인에 대한 설명보다 바로 옵션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타페 같은 경우는 디젤로 이루어진 파워트레인은 없습니다. 디젤 엔진 자체가 없어졌고 가솔린과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소나타나 세단들 위주로 보면은 하이브리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이 산타페는 반대입니다. 가솔린은 2.5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차량 가격이 가솔린은 3,546만원, 하이브리드는 4,031만원, 환경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은 143만원이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3,800 후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기본형과 차이는 약 한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50만원 차이면 산타페의 연비는 아직 하이브리드는 공개가 안 됐어요. 지난 세대 산타페를 보면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15.3km 정도 됐는데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아니었으니까 대략 한 15km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4륜이 아니고 우리는 4륜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4륜보다는 2륜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륜을 보면은 약 11km 정도, 11km니까 리터당 4km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가 리터당 15km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15,000km를 타시면은 1000리터의 기름을 쓰는 거고, 2.5 가솔린을 타시면은 연비가 11km니까 약 한 1360리터 정도의 기름을 쓰게 됩니다. 요즘 기름값이 1700원 정도 하니까 여기에 360리터 정도, 그러면 1년에 15,000km 타시는 분들은 61만원 정도의 연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3년 정도 탄다고 가정을 하면은 유류비에서만 약 18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거고, 자동차세도 보면은 2.5 같은 경우는 65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세 29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미 자동차세에서도 2.5 가솔린과 1.6 하이브리드는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까 유류비 3년에 180만원 정도, 그리고 자동차세도 3년이면은 벌써 100만원이 넘게 되죠. 다 합했을 때 이미 3년 정도가 지나면 3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지금 차량 가격에서도 350만원, 3년 정도면은 거의 다 세이브가 됩니다. 15,000km를 탄다고 가정을 하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차량 값이 350만원 높기는 하지만 타다가 중고차 시장에 내놨다 빨리 판매가 되고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은 차량 가격도 조금 더 받는다. 그렇게 보면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사야 돼요. 이번에는 산타페는 하이브리드를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옵션 한번 볼게요. 2륜구동 위주로 보겠습니다. 4륜구동은 원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는데 주로 도심에서 타실 거라면은 2륜구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4륜이 있으면은 조금 더 뭐 안전하고 그런 거는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와일드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2륜구동만으로 충분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겨울에는 윈터 타이어가 아닌 이상은 2륜, 4륜도 미끄러지는 거는 동일해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윈터 타이어 끼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지 그냥 2륜구동 하셔도 충분합니다. 에어백은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양이 기본적으로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안전사양이면은 이따가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센스를 추가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있으면 좋긴 합니다. 여기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죠. 이거 보험료에서 할인됩니다.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경고면은 충분하죠. 우리 사이드미러에서 다 옆에 차 있다 넘어가려고 하면은 알려주니까 그런 것 다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본형에도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HDA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를 하느냐 프레스티지를 하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 헤드라이트 MFR 타입이냐 아니면 프로젝션 타입이냐 이 차이인데, 둘 다 LED가 들어가 있는데 프로젝션은 그냥 직선으로 쭉 쏜다고 보시면 되고요. MFR 타입 같은 경우는 안에 반사판이 있죠. 그래서 좀 빛이 넓게 퍼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도심에서 타는 거는 이 LED 헤드램프면은 충분하긴 하지만, 만약에 지방이라던가 어두운 데를 자주 간다던가 아니면 야간 우행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풀 LED 헤드램프가 훨씬 좋긴 합니다. 이 두 차이를 보면요, 사진상으로 외관에서 볼 때는 요게 MFR 타입이고요, 요게 프로젝션 타입입니다. 잘 보이시죠? 다시 한번, 요게 MFR 타입 반사판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션 타입은 그냥 직선으로 쭉 쏜다. MFR 타입은 벽에다가 대고 쏘면요 양옆에만 있어요. 옆에하고 요렇게 퍼지는 거고, 프로젝션 타입은 직선으로 쭉 요렇게 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이 쫙 있거든요. 이게 더 밝고 멀리 쏘고 시인성이 훨씬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서 느껴지는 건 루프렉이 있느냐 없느냐. 도어를 연 다음에 유리를 내려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개의 유리가 이렇게 접합이 돼 있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뒤에 타게 되면은 2열 도어까지 조용하게 2열까지 적용이 돼 있다.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이렇게 윈드실드, 그러니까 전면 유리하고 1열에만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썬팅으로도 자외선을 다 차단하긴 하겠지만 유리 자체에도 자외선 차단이 있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이렇게 애프터블로우 들어가 있고요. 애프터블로우는 여름에 우리 에어컨 켜고 하면은 안쪽에 습기가 차게 되는데, 이게 시동을 끄더라도 팬이 돌아가면서 순환 장치를 통해서 그 안에 습기들을 전부 다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있으면은 냄새가 훨씬 덜 나거든요. 이게 없는 차들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강제로 말려주지 않는 이상은 신내라고 하죠. 신내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애프터블로어가 있으면은 거의 없어요. 너무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들어가 있고요. 이 파워 테일게이트도 클램셀 타입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그 리프터 있죠. 문 열릴 때 리프터가 머리에 걸리지 않게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지문 인증 시스템이랑 eCM 룸미러까지. 약간 아쉬운 거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산타페는 19인치나 20인치가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차체가 워낙 크긴 하니까요.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T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뭐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에어백, 안전사양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익스클루시브만 보더라도 다른 옵션 굳이 추가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헤드라이트, 이것 때문에 프레스티지로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클 것 같고요. 흔히들 풀옵션을 원하시는 분들 있죠. 그냥 캘리그래피로 바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취향 차이거든요. 썬루프라던가 스마트 센스,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없어도 돼요. 그래도 풀옵션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뭐 블랙잉크 이런 것도 다 취향 차이기 때문에 캘리그래피는 이미 다 있다. 뭘 추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진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캘리그래피는 별개로 내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익스클루시브가 맞느냐, 프레스티지가 맞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나머지 이제 선택 옵션 한번 볼게요. 선택 옵션 보면은 빌트인 캠 2가 들어갑니다. 45만원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화질도 좋아졌고 방향 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넣을 때 이것까지 같이 기록이 되고요. 음성도 기록이 되니까 빌트인 캠 2 무조건 하세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스펙을 가진 블랙박스들은 가격이 보통 30-40만원 합니다. 근데 얘는 유리에 다는 게 아니고 빌트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재생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빌트인 캠 2는 무조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인승, 7인승은 사실 선택 사양인데 5인승 하실 분들은 7인승 하는 게 좋습니다. 7인승이 보험료도 약간 싸거든요. 저는 5인승 하실 분들은 7인승을 무조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6인승, 7인승 하실 거냐는 취향 차이로 생각합니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통로를 쓰려고 6인승 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7인승 하신 다음에 그냥 폴딩 했다가 타고 내리고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독립 시트로 해서 편하게 뒷자리 앉게 해주겠다, 평상시에는 4인승으로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6인승 하시면 됩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도 취향이고, 요거는 하세요. 20만원. 익스클루시브에서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있는데 보조석은 전동 시트가 없거든요. 20만원만 내면 되니까 요거는 꼭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플러스와 플래티넘. 하이테크 플러스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운전자 중심의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클러스터 12.3인치로 디지털로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해서 하이테크 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요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프레스티지로 가면은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헤드업을 따로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헤드업도 취향 차이입니다. 저는 헤드업이 맞지 않아서, 저는 굳이 뭐 디스플레이 엄청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디스플레이 많이 보시는 분들은 파노라믹 커브드가 있으면은 조금 더 신차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프레스티지에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디지털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헤드업은 선택사항이다.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티넘 1은 디지털 키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안쪽에 깊숙이 들어간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운전대 잡고선 안쪽으로 쭉 넣어서 이렇게 빼기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산타페는 안 보이고도 그냥 개방된 데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래티넘 1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디지털 키도 핸드폰에다가 해서 다니면 좋은데, 단점은 조금 느리다는 거. 그냥 키보다는 당연히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있으면 좋긴 합니다. 키를 따로 안 가지고 다녀도 되거든요. 정말 가성비 옵션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시고, 전동 시트, 빌트인 캠, 플래티넘 1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산타페의 가장 가성비 트림이 될 것 같고요. 나는 풀옵션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 정도의 편의 사양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익스클루시브랑 프레스티지랑 비교해서 보면은 25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전동 시트 20만원, 하이테크 플러스에서 헤드업이 빠지니까 실제로는 한 65만원 정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게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약 100만원 정도, 그리고 헤드라이트하고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하는데 150만 원. 후진 가이드 램프까지 있어요. 이 후진 가이드 램프는 그랜저에서 우리 많이 봤었죠. 후진할 때 가이드 라인이 쫙 밝혀지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뭐 보행자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아, 저 차가 후진하고 있구나를 바닥 보다가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클루시브를 고르는 거는 가성비를 선택하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산타페를 산다고 하면 저는 프레스티지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옵션을 고를 것 같아요. 저는 썬루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헤드업도 저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센스도 굳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도 제외하면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센스 보면요, 아까 우리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차 차량이라든가 뭐 회피 조향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간 건데 있으면 좋긴 한데 없어도 충분합니다. 아까 기본적인 차량 보행자 그리고 교차로 대형차 이 정도까지만 있어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하는 거 FCA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요거는 HDA2인데 방향제 시등을 넣었을 때 스스로 넘어가 주는 기능인데 오히려 저는 이거는 수동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없어도 되는 기능 같아요.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원래 적용돼 있습니다. 적용이 돼 있는데 경고만 해주느냐 아니면 다른 액션까지 취해주느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되고요. 내비게이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것도 적용이 돼 있는데 주행만 해주느냐 진출입로까지 해주느냐,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다시 또 하나 만들 건데 이런 스마트 센스라든가 드라이브 와이즈 주행 안전 보조 기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지, 구조는 어느 형식으로 가는지 어느 정도의 인식률을 갖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 저의 첫 직업은 이런 무인 자동차,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알고리즘 만드는 회사에서 연구원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내용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영상 한번 만들어서 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요거는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트 플러스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네요. 요거 마사지 해주고 저는 간지럽기만 합니다. 이거는 굳이 필요는 없고요. 스트레칭 모드 이런 거 요거는 좀 갖고 싶어요. 우리 스티어링 휠 자체가 핸들이 전동으로 움직이느냐 수동으로 움직이느냐, 저는 시내 주행할 때하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하고 핸들을 잡는 게 좀 다릅니다. 좀 멀리 잡느냐 가까이 잡느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은 좀 가까이 잡거든요. 수동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섰다가 그 다음에 휠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가던가 해야 하는데, 이게 전동식으로 있으면 운행하는 도중에도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하긴 합니다. 저는 자주 쓰는 기능이라서 시트 플러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74만원. 요것도 취향 차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플래티넘 2랑 파킹 어시스트를 보면요, 플래티넘 2 같은 경우는 디지털 키는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 키 가지고 다니면 되죠. 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음질 조금 좋아지고 웅장해지고 이런 거 있을 거고 스피커 개수 늘어나고 하니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래티넘 2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사운드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취향 차이로 보겠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을 보면요, 일단 360도 카메라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저는 있지만 안 봅니다. 왜곡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쓰시니까 이게 주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뭐 후측방 모니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후측방 모니터는 깜빡이를 켰을 때 계기판에 양옆에서 차가 오냐 이건데 세단들은 괜찮게 보이거든요. 근데 차가 높으면은 오히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카니발에도 이게 있는데 안 씁니다. 전혀 안 봅니다. 사이드 미러가 훨씬 정확해요. 이 기능 때문에 요거를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센서가 조금 더 들어있고 하는 건데 이것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키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 요거는 있으면은 차가 크니까 폭이 넓으니까, 산타페도 요번에 폭이 1900으로 나왔죠. 상당히 넓은 편이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 안 할 거예요. 크게 필요한 옵션들은 아니라서 360도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겠지만 나 주차 잘하고 차 빼고 하는데 문제 없어 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과감히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디자인 플러스 같은 경우도 2로 들어가 있죠. 시트가 인조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나파 가죽은 아니지만 천연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이 내 몸에 맞게 이제 가죽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천연 가죽 쓰면은 좋긴 합니다. 조금 더 인조 가죽보다 부드럽고요. 그리고 내장재가 스웨이드로 들어가고 나머지 뭐 무드램프라던가 페달도 이제 고무가 아니고 메탈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내장 컬러를 선택하실 분들은 꼭 디자인 플러스 2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프레스티지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요 디자인 플러스 하나만 할 것 같고 시트 플러스는 고민이 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고 시트 플러스와 디자인 플러스 그리고 스마트 센스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안전 사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79만 원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산타페를 구입한다고 하면요, 저는 익스클루시브의 가성비도 좋긴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2륜을 선택할 거고요. 프레스티지 그리고 요 시트 플러스, 디자인 플러스, 빌트인 캠, 7인승 요렇게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가격이 대략 한 옵션 가량이 270 정도 올라가니까 약 한 4,300~400만 원, 4,4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실제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4,400에서 한 4,700 그 사이가 제일 많이 구매하는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은 18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나는 인치를 좀 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사륜구동을 선택하셔야 하이브리드의 휠이 올라가는 게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요거는 아주 작게 하이브리드 2륜 구동은 18인치 하나의 종류의 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머플러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이렇게 모습이 좀 다르고요. 요게 캘리그래피에서 블랙잉크, 블랙잉크는 옵션가가 따로는 없어요.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 요런 휠 그리고 그릴 요런 것들 색상 그리고 하이그로시 요런 색상들이 좀 다르다는 거, 블랙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색상을 블랙으로 하고 캘리그래피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랙도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자, 익스클루시브하고 프레스티지 차이, 외관에서 차이는 이렇게 루프렉하고 라이트 모양 다르고요. 캘리그래피는 그릴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릴과 하단 범퍼 모양이 살짝 다르다는 거, 요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캘리그래피에서 보면은 이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보면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랑 디지털 센터 미러, 보통은 밖에 뒤에 후면부를 볼 수 있게 룸미러를 올려놓는데 우리 아이들 뒤에 타고 있을 때 잘 못 보잖아요. 디지털로 들어가게 되면은 룸미러가 온을 하면은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밖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카메라로 보느냐 아니면 난 그냥 실내만 보고 있겠다, 그냥 거울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래피는 웬만한 옵션을 다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장도 제가 4,800 중반 정도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4,830까지 늘어난 거 보면은 산타페가 후면부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있지만 트렁크 공간 자체는 너무 좋다, 이런 평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소렌토하고 경쟁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옵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리고 있죠. 신차 구입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영상 올려놓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해서 보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